반갑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다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비 고1 담당으로 해서 송파관에서 수업을 맡게 돼서 이번 설명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목차가 일단 예비 고1 진도 계획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과제랑 어떻게 연결시켜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특강 계획 및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비고1은 12월 제가 처음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수원 실력부터 시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월에는 수투 개념, 2월에는 수투 실력, 그 다음에 3월, 7월에는 이제 학생들, 고1 학생들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상으로 복귀해서 이제 학생들 내신 대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상이나 하를 몇 번 진행해 봤지만은 이제 많이 까먹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특강 시간을 활용해서, 아침 시간대를 활용해서 상 실력과 하 실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 고1 학생들,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과 하는 필수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비 고1 이제 12월부터 개강되는 반들은 이렇게 진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 진행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이해되고 실전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제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된다 아니라 이해된 게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 안 풀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중간중간에 반복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그 반복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을 시켜서 반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느냐에 문제가 조금 이제 고쳐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반복과 숙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복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기억을 남기게끔 만드느냐, 이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 또한 어떻게 보완해서 학생들이 반복하는데 또다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5개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복을 총 5번 할 수 있도록 한 과정에 대해서 그 회차에서 안에서 5번이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기출로, 이제 강남, 소파, 송초 기출로 이제 유형별로 분석된 자료 자체 교재로 이제 내용들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 실전 테스트,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학생들한테 정답률과 오답률을 분석해서 틀리는 유형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교재만 있고 제가 만들어주는 프린트로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나중에 이 부분을 보시고 활용도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첫 번째,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강남, 서초, 송파 유형별로 대표 문항들을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대표 문항을 선정하기 전에 과정들이 뭐냐, 강남과 서초, 송파 기준으로 학교 기출지를 완벽하게 분석한 상태에서 자체 교재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매해년마다 각 단원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각 단원에서 출제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상의 기준인데 1, 2 다 제가 뭐 유형별로 다 분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의 힘이 다르다는 거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면 학교 문제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원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단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정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에서 월등하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2단원, 두 번째죠. 2단원에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낸다는 거는 그만큼 유형도 많고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를 따려면은 많이 내는 구간 내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많이 낸다는 거는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가 느낀 거지만은 많이 내는 단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번에 고1 대상으로 대치해서 수업했을 때 학생들의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은 2차 함수가 많이 냈고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은 제가 학생군 평균 오답률을 보면은 2차 함수가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학생들한테 뭔가 유형을 분리를 확실히 시켜주고 정리를 확실히 시켜줘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2단원도 학생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도 학생들 오답률이 31%입니다. 정답률이 그러면은 6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외의 단원들을 보시면은 뭐 인수분해 16%, 다항식 연산 13%. 자, 이게 다항식 연산이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1위, 2위, 3위 많이 내는 순서대로 4위가 다항식 연산인데 학생들은 많이 안 틀립니다. 네. 그만큼 출제는 많이 되지만은 쉬운 단원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1단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뒤에 가면 갈수록 그런 단원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기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원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수투 미적분 다 기출 문제가 분석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정확히 알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 문항이 선정이 됩니다. 저는 자체 교재의 대표 문항이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각 대표 문항에 대한 뭐 14단원, 뭐 집합의 단원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분류를 시켜서 각 유형의 하나씩을 꼭 풀어줍니다. 기출에서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겠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시중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와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 필요한 유형들을 찾아서 준다는 거죠. 제가 시중 문제집을 과제해서 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중 문제집에는 있는데 기출에는 전혀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안 풀고 정말 필요한 유형들만 풀 수 있도록 해서 대표 문항들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표 문항을 풀어주고 칠판에 설명하더라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칠판 설명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 문항 옆에 반드시 송글씨를 첨삭해서 학생들이 중간에 풀이를 놓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트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유형을 익히면서 이런 유형이구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바로 여기는 설명을 드릴 거지만 바로 이제 유사 유형을 바로 풉니다. 유사 유형. 아까 전에 연습했던 유사 유형을 실전과 심화 단계가 실전은 대표 유형이랑 비슷한 난이도의 문항이고 심화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실력이 안 된다. 그럼 실전까지만 풀어라고 제가 넌지시 얘기를 해주고요. 좀 잘 되는 학생들, 등급이 좀 높거나 뭐 자기가 목표 등급의 수치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심화까지 풀라고 이 두 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두 번째 트랙입니다. 학생들이 첫 번째 대표 유형 설명을 듣고 두 번째 그 자리에서 설명 들은 걸로 유사를 바로 풀죠.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과제도 각 유형별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표본인데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 유형에 대한 개념 설명과 유형에 대한 문항들의 필요한 필수 유형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 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유형들을 6문항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이 6문항들은 순서대로 난이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쉬운 문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다음 문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높은 단계의 유형들로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난이도를 점차 올리면서 그 유형의 숙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시켜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과제에는 위에 QR코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념이 부족하다, 근데 영상을 수업을 들었던 걸 기억이 안 난다,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걸 제공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지만, 제가 요 QR코드 안에서는 뭐가 또 있냐면은 지금 이게 세 번째지만 QR코드 안에 들어가면 제 카페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각각 문항별로 편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유형만 헷갈린다, 그럼 위에 QR코드를 찍어서 그 유형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듣거나 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까지가 세 번째 트랙입니다. 자, 아직까지 세 번째 트랙입니다. 저는 총 5가지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QR을 찍어서 개념, 그 다음 실력 등 문항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이 유형의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사 유형으로 테스트를 본다는 거죠. 이게 총 4번째 트랙입니다. 그럼 유형만 총 4가지의 유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유형을 4번을 풀게 된 거죠. 한 번은 들었고, 두 번째는 풀었고, 세 번째는 과제로 풀고, 네 번째는 테스트로 풀고.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했는데 4번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만 가능한 5번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5번째를 보기 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이제 과제를 풀어온 거에 대해서 정답률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고 1 제가 11월 달,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던 반인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내용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1단원부터 13단원까지 그 학생에 대한, 개인 학생에 대한 정답률을 분석한 겁니다. 이 학생은 어떤 단원에서 점수가 약하고 어떤 단원에서 점수가 높고가 일일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한 개별 과제를 챙겨줘야 되겠다. 이 단원에 대한 개별 과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은 7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85%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80% 초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점수대가 잘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은 어느 정도 유형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다. 70점대와 60점대로 내려가는 정도가 되면은 좀 유형 학습이 덜 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60점대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개별 과제를 계속 받으면서 점수대를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60점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70점대를 계속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원별로 문항 수도 다르게 풉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 동일 학생에 대한 각 단원별로 얼마만큼 문항을 풀었는지, 1단에는 몇 문제 풀었고 2단에는 몇 문제 풀었고 3단에는 몇 문제 풀었는지에 대한 수치가 개별 학생들 데이터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독보적으로 4단원 복소수에 대한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 학생이 4단원에 대한 개별 과제를 따로 지속적으로 계속 받았다는 내용인 거죠. 내용들을 보시면은 보통 60개에서 70개, 80개 정도인데 거기서 특출나게 올라가는 애들은 보시면은 이 개별 과제를 따로 받아서 이 단원의 연습을 좀 더 했다는 거죠. 점수대가 낮았기 때문에.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4단원에 이만큼 많이 풀었다고 표시가 나 있는데 이 학생이 4단원을 보면은 아직도 70%입니다. 정답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4단원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 내신 때까지 유지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너는 4단원이 약하니까 계속 풀어야 돼. 내신 때도 4단원을 집중적으로 완료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주고 챙겨주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시중교재를 푼다 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학생들의 정답률, 유형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단원별로 이제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 거는 이제 앞에 학생, 동일 학생입니다. 1단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는 1단원에 대한 정답률의 전체 정답률을 보셨잖아요. 그건 전체 정답률이었고 요것처럼 전체 정답률이 1단원은 83%였습니다. 근데 1단원 안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각 유형의 몇 문제씩을 풀었고 각 유형에 대해서 퍼센트는 얼마다 이런 걸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1단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챙겨준다는데 그 1단원에 어떤 유형도 뭐 잘 되는 유형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되는 유형만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이 학생도 쭉 1단원에서 점수대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독보적으로 점수대가 낮은 보시면은 보통 6개, 11개, 뭐 11개 정도인데 이 유형만 20문제를 풀었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받아가서. 그러니까 뭐 보통 평균보다 한 4, 5배, 5배, 4배 정도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아직 70%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잘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유형을 계속 챙겨주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죠. 약점을 계속 보완해요. 자, 이 1단원만 있는 게 아니고 2단원도 정리가 돼 있고 3단원도 정리가 돼 있고 이 한 학생에 대한 상, 하, 원, 투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신 대비 때 이 학생은 이게 약하다. 이거 챙겨주면 되지. 이거 챙겨주면 되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는 계속해서 누적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약점 과제 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과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5번째 트랙을 도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트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번 끝나면 끝난 거겠지만 5번째 트랙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단원, 2단원이 나갔다. 근데 뭐 3단원까지 나갔는데 1단원의 유형이 부족한 단원이 나왔다. 그럼 1단원 유형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개별 과제로. 그러면 1단원이 완료될 때까지 1단원을 계속 풀고 개별 과제로 공통 과제들은 3단원, 4단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거기에서 약점이 되는 단원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푼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특강 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정규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특강도 이런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전에 진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월, 수, 금 해서 정규반이 지금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6시, 10시, 6시, 10시, 6시, 10시. 자, 단계별로 가는 거죠. 12월 달에 수원 실력, 그 다음에 1월 달에 수투 개념, 수투 실력. 이렇게 해서 수원과 수투를 방학 동안의 진도를 어느 정도 뽑아 놓는데, 자, 3월 달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하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상 실력, 그 다음에 하 실력을 진행하면서 상과 하를 전체적으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월, 수, 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월, 수, 금으로 진행해서 1월, 2월에 상하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원투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도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상하에 제가 처음 만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가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챙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계속 수업을 이어나간다면은 원하고 투에 대한 데이터들도 계속 쌓이게 되고 그때 내신 대비 때 돌아오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클 거란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항상 2시, 5시 클리닉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이 시간에 숙제를 다 못했어. 클리닉 남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키고 있고 만약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해왔어. 일찍 와서 클리닉 시간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직접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이때 더 많이 챙겨줄 수 있다는 거죠. 방학 1, 2월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지만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자 1월에는 없지만 2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빈출에 굉장히 높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송파에서도 보송, 배제, 그 다음에 보잉, 그 다음에 방산 대부분 학교들이 모의고사를 쓰고 있어요. 보송 같은 경우는 제가 부교재가 올림푸스 전국연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교재 자체도 전국연합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기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문항들을 분류를 해서 교육청 모의고사만 따로 뗐는데 어떤 기출지로 변형돼서 나올 건가에 대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리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게 모의고사도 준비하면서 학교 기출지도 같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이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시간대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벅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제가 고등학교 예비 고1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송파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자세한 설명들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 학생들이 이제 약점이 어디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반복 지속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기억에 오래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까먹는다거나 나는 이 유형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집중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 자체를 구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